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추석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부동산원에서 아주 의미있는 데이터를 내놨죠. 지난주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서부터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표가 무슨 캐슬의 첨탑처럼 그래프가 뾰족뾰족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키높이 구두의 밑창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 집값 지표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컸었습니다. 하나의 분기점을 만드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이렇게 집값 추이의 궤적이 변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분기점, 그 대전환점이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였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나온 지표가 거의 굳히기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주 지표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결국 꺾이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내외 어떤 요소도 한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을 지지해 줄 만한 버팀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모든 지표들이 집값 자체를 완전히 찍어 누르는 공격적인 하향세로 몰아가는 빨간불만 켜져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역으로 솟아오르는 지표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결국 한눈으로 봐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리고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둘 다 약세 현상을 보이면서 한 계단씩 주저앉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0.12%에서 0.10%로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상승폭이 확연하게 약세로 돌아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울 핵심 입지에서조차 집값 방어세가 오히려 점점 궁지로 몰려간다는 게 상당한 이후 집값의 하향세를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원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점 타격,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흔들 만큼의 공격력을 가진 파워 네이밍을 가진 아파트들이 지지부진 약세장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외곽은 볼 것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강남 4구의 하락세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역시도 0.11%에서 0.05%로 하락 분위기로 본격 접어든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는 인천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현장에선 전혀 생소한 소리였을 뿐이고요. 여전히 깊은 골이 패여있는 1차 폭락의 충격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젠 부동산 지표에서도 인천 하락세가 그래프로 뜨기 시작하네요. 일부 지역에서의 상승장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도 곧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에서 마이너스로까지 폭삭 주저앉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 어제 용인 아파트 실거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실거래에 이길 지표는 없죠. 아무리 지표가 상승장을 두둔한다 해도 실거래는 그 지표를 금방 목덜미를 잡아채서 끌어내리기 일쑤거든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경기권도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 지방역시도 그동안 반등이나 뭐다 살짝 살아났던 상반기 분위기가 뒤늦게 반영이 된 값이라서 그동안 진짜 회복하는 집값 추세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분양에서조차 미분양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위기 그대로 지표로 드러나고 있고요. 매매 시장 역시도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04%에서 0.02%로 지방도 하향세 분위기를 어느 정도 흡수한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무리 반등이다, 상승이다를 외쳐도 부동산원 지표까지도 이젠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집값 추세의 리얼이고 현실입니다. 다만 추석 이후에 이런 하락 속도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거죠. 역대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의 폭풍이 불어닥칠 기세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변동률 역시 그동안 매매가와는 달리 상당한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최근 전세가도 언론에서 엄청난 추세로 올라간다는 보도와는 달리 주춤해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 전세가는 0.20%에서 0.17%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도 원포인트 케이스. 일부 강남권이나 학세 지역에서 가을 이살철을 맞아서 맹모 삼천지교로 애들 학군, 학원가에 따른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 전세가는 그리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은 이걸 매도로 바꾸고 탈출하려는 집주인들, 그리고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급박감,
자금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를 해야 해서 전세 계약이 끝나면 바로 매도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천 전세가 역시도 일부 상승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춤한 상태고요. 0.18%에서 0.16%로 내려앉았습니다. 경기권 전세가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0.28%에서 0.26%. 이렇게 역전세가 마치 다 해결이 된 것 마냥 9월 전세 위기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전세가 역시도 뚜렷한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보이죠. 지금 상황이 파장 분위기인데도 여전히 분위기 띄우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8월 서울 거래가 가장 뜨거웠대. 왜냐? 개미 눈곱만큼도 안 되는 빈약한 거래량 중에서 상승 거래로 찍힌 거래 건수가 50%를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뜨거웠다는 해석을 내놓고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표본을 뽑아내기에 8월 거래량은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이제 겨우 4,000건 될까 말까 어프 물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중에 이걸 서울 집값의 반등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도 너무 편협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거래들은 그만큼 호가 방어벽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거래를 쳤지만 이 거래가 과연 등기까지 이어지는 거래가 될지, 그리고 이후 계약 취소로 꼬리 자르기 하진 않을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동산원에서의 지표는 앞으로 집값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한 곳에 몰빵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게 다 빚으로 쌓아놓은 모래성 같은 자산 규모인데 결국 이렇게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바람대로 집값이 견고하게 올라줄 기미조차, 아니 그 어른거리는 그림자조차 다 사라진 거예요. 결국 강남 상구 쪽으로 햇빛이 줄어들어서 한 줌 들어올까 말까 한 방어벽 규모로 버티기를 하겠지만 결국 온 세상 하락의 충격이 이런 방어벽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마저도 허물어 버릴 겁니다. 확실히 부동산원의 이번 지표는 상승세는 이제 say goodbye, 결국 떨어지되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한 추이가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떨어지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플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런 하락 와중에서 강남 집값 서바이벌도 백기를 들게 되는 시기가 우리 예상보다 엄청나게 빨리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미치도록 오르고 유가가 폭등하니까 결국 7% 기준금리 얘기까지 튀어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3에서 5%로 오를 때보다 5에서 7%로 오를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정말 이 아저씨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전 세계가 금리 7%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이런 긴축 기준은 이제 거의 대세가 다 되어버린 거고 미국발 금리 압박은 무자본으로 몸을 던진 영끌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는 가공할 만한 공격이 될 겁니다. 이미 7% 시중은행 상당 금리는 익숙한 소식이고요. 조만간 8% 금리 얘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승 금리는 진행형이라는 점.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피치를 올려서 역으로 가계부채를 1조 6천억이나 한 달 새 돈을 무한정으로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맞불을 놓게 될 겁니다. 지금 옆나라 중국도 아직 부동산 파산이 마무리가 안 됐고 헝다가 7천억 규모의 채권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건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되는 전조현상으로 분명 작용할 겁니다. 결국 이건 자국의 부채 규모가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외국 자본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엄청난 구멍이 되죠. 그 구멍으로 자금이 다 달아나 버린다는 것. 바로바로 그 상황을 재현해 주는 것이 증시인데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부동산 부채와 맞물린 한국은행의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게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세를 갈수록 약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결국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은 부동산이 무차별적으로 받을 폭격으로 인해서 더욱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젠 부동산원 지표도 집값 하락을 확실히 경고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추석 이후에 정말 악소리 날 정도의 놀라운 집값 추세가 우리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노리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로드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지표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뚜렷한 부분이 있죠.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그때를 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뜨거웠던, 아니 잠시 좀에 뜨거웠던 집값의 향배는 가장 큰 폭의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다리면 해답이 곧 뜨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